안녕하세요.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타이어 이야기를 하다가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타이어에 대한 이모저모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해서 준비해본 컨텐츠입니다. 네. 회파 중 타이어 편! 뭐든 물어보세요. 빠밤! 빠밤. 첫째로 타이어가 이런저런 게 많잖아요. 브랜드가 신발로 따지면 뭐 나이키, 아시익스, 아디다스 브랜드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아는 거는 뭐 미쉐린, 컨티넨탈, 렉센, 금호 타이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 브랜드별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있겠죠? 일단 뭐 미쉐린은 워낙 유명한 타이어죠. 프랑스 타이어고요. 그리고 이제 컨티넨탈은 독일 타이어입니다. 그리고 넥센과 금호는 이제 한국 국산 타이어인데 요즘에 이제 중국산 타이어도 많아요. 그것도 브랜드가 있나요? 브랜드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네, 있다고는 알고 있어요. 브랜드까지는 뭐 모르고 중국산이 이제 좀 저렴하니까 가격 경쟁력이 그래도 가성비가 좋으니까 한국 타이어가 예전에는 가성비가 좋았는데 중국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분들도 중고차 구매하시는 분들도 신품을 원하시는 분들 중국 타이어로 좀 가격을 좀 가성비 있게 안전한가요? 안정성을 통과했으니까 시중에 시판되지 않을까요? 배터리도 퐁퐁 터지라고 할 뻔. 일단은 뭐 안정성이 어느 정도 인증이 됐으니까 나오고 있는 거겠죠. 그 회파 중의 선택. 한국 타이어, 중국 타이어. 저는 애국자입니다. 네. 저는 이제 미쉐린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타이어보다 음식 그렇죠. 미슐랭이 있죠. 미슐랭 때문에 좀 유명하긴 하죠. 그 고스트바스터즈 봤나요 혹시? 외국 지방이 네, 눈사람 같이 생긴 그게 이제 대표 캐릭터긴 한데 미슐랭 타이어가 좋긴 한데 이제 가격이 좀 세니까. 제가 말했던 타이어 중에 가장 거의 비싼 거죠. 프랑스라고 하니까 괜히 비싸 보이는데. 미쉐린이나 아니면은 이제 컨티넨탈 괜히 비싼 게 아니다. 좋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럼 미쉐린의 특징이 있나요? 이게 특징이 있으니까 비쌀 텐데. 이제 정숙성, 내구성, 그리고 주행성이 타 타이어 회사보다 더 낫다. 약간 나이키 느낌. 그쵸. 약간 그 미슐랭도 다 음식점은 있잖아요. 여기서 지정한 데는 맛있듯이 타이어도 그런 느낌이죠. 기본 빵에 약간 좀 하이엔드. 네, 미슐랭 비싸잖아요. 가본 적 있나요, 미슐랭? 한국 미슐랭은 여러 번 가봤어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김밥나라? 우리나라는 김밥나라 애국자 아닌가요? 저 외국자인데. 김밥 천국이에요. 김밥이 제일 좋죠. 한국의 미슐랭은 김밥 천국 아닙니까? 이제 나이키가 있으면 아디다스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땐 컨티넨탈이 아디다스인 것 같은데 컨티넨탈의 특징이 있을까요? 컨티넨탈도 이제 미쉐린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성능은 좋지만 그래도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쪽이 이제 젖은路面에 좀 더 성능이 좋습니다. 저는 그냥 한국 타이어 쓸래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왜냐면 또 넥센 타이어가 저한테는 좀 익숙한 게 물론 그 팀 팬은 아니지만 맨시티가 예전에 넥센 그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넥센도 저는 사실 외국 타이어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까지는. 좀 그렇네요. 뭔가 외제차도 비싼데 외국 타이어도 비싸 버리니까 갑자기 방골 기질이 생겨가지고. 근데 이제 보통 좀 고급 차량들에 많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신차가 나올 때 국산차나 좀 대중적인 차들은 한국 타이어들이 좀 많이 장착이 되죠. 타이어 옆면에 뭐 이것저것 써있다고 하는데 저도 봤던 것 같긴 한데 영어, 숫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죠? 타이어 옆면에 보면 타이어 정보가 굉장히 많이 써 있어요. 브랜드, 모델, 제조 연, 월, 일, 최대 공기압 수치, 인치수 여러 가지가 써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고차를 살 때 봐야 할 거는 제조 연, 월일입니다. 유통기한처럼 적혀 있는 건가요? 근데 그쵸. 이게 일반적으로 적혀 있지 않고 어렵게 적혀 있어요. 예를 들면 3117 뭐 이런 식으로 암호화된 그런 게 아니고요. 17년 31주차. 네. 뒤에가 연도, 네, 앞에가 맞아요. 주차. 네네네. 숫자 칸이 좀 모자랐나? 그게 아니라 최대한 간소화 하려고 했겠죠. 어쨌든 17년 31주차 대략 뭐 17년 8월에 생산된 거로 좀 가늠이 되는 그걸 보는 법을 모르면 이게 언제 생산됐는지 알 수가 없겠죠. 제조일자가 중요한 거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근데 또 타이어가 브랜드의 종류도 많지만 타이어의 종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차를 샀다라고 하면은 그냥 달려있는 거를 탈 것 같아요. 근데 알아보니까 뭐 썸머 타이어가 있고 윈터 타이어가 있고 뭐 사계절용 타이어가 있고 이거 뭔 차이죠 이게? 근데 이제 계절에 따른 이제 타이어가 특화되어 있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신차를 구매할 때는 사계절 타이어가 다 껴 있어요. 사계절을 탈 수 있으니까 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여름에 좀 이게 비가 젖은데 그래서 다닐 때 미끄러진다던가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한 타이어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이제 겨울에 눈길에 특화된 타이어가 나온다던가 그렇게 하는데 저는 굳이 그냥 사계절 타이어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냥 사계절 타이어로도 충분하죠? 네, 충분하고 뭐 눈이나 비가 오면 정속주행이나 좀 더 속도를 늦춰서 달리는 게 가장 안전하죠. 심지어 타이어가 비싸잖아요. 그러면 진짜 뭐 썸머 타이어, 윈터 타이어 타시는 분들은 계절마다 빵빵 하니까 돈이 또 야무지게 들겠네요. 그것도 그렇고 타이어가 크잖아요. 보관할 데도 없어요. 타이어 업체에서 맡아주기도 하는데 아마 비용이 좀 들어갈 거예요.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사계절 타이어 하나를 잘 타고 조심히 타는 게 낫다.
사계절 타이어 미쉐린이라면 이것도 비싸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 더. 타이어를 한 개만 바꿔도 되나요? 예를 들면 뭐 한 개만 애가 고장난 거예요. 바꿔도 되는데 정말 급하거나 내가 당장 그 돈을 소비할 여력이 안 되거나 갑자기 뭐 그럴 경우에는 바꿔도 되지만 이왕이면 한 쌍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를 그냥 간단히 예시를 들면 타이어 트레드가 쓸 때 같이 썼잖아요. 그러면은 한쪽만 바꾸면 또 달라지겠죠? 그러면 같이 맞추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게요. 이거 무한굴레네요. 그럼 계속 그쵸. 한 개씩만 바꿔야 돼. 네, 그럼 4개를 다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트레드 재보고 계속 한 개씩 바꿔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한 짝씩 바꾸는 게 낫다. 그렇다면 이 트레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자동차도 종류가 저도 이제 좀 알기 때문에 전륜이 있고 후륜이 있고 사륜이 있는데 뭔가 사륜은 균등하게 트레드가 조금씩 달 것 같은데 뭐 전륜 후륜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제 생각에는 앞쪽이랑 뒤쪽이 좀 다르게 달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렇죠. 힘이 앞쪽에 더 많이 실리고 뒤에는 따라오는 거니까. 네 짝이 다 균등하게 트레드가 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차의 균형도 있을 테니까 이 타이어를 앞뒤로 바꾼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왜냐면 한 번에 다 바꾸기에는 비용이 좀 어마무시하니까 그런 걸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쓰던 거를 뒤로 보내고 뒤에 거를 앞으로 보낸다던가 아니면 앞쪽 쓰던 거를 갈고 뒤에 거를 앞으로 보낸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네 짝 다 바꾸는 게 좋죠. 이 타이어가 빵꾸가 났을 때 이걸 알아보니까 펑크를 떼우는 게 지렁이가 있다고 그러고 뭐 버섯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네네. 뭐 미래 식량으로 뭐 하는 건가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부르는 명칭이 그런 거지. 지렁이처럼 이렇게 심지처럼 박아서 잠깐 임시 조치를 한다던가. 불빵꾸는 있는데 불빵꾸는 뭐 지져서 떼우는 느낌이긴 한데 가장 정식적인 방법은 버섯 패치. 근데 저도 살면서 한 번도 버섯 패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보통은 지렁이를 많이 할 거예요. 보험사 불러서. 지렁이라도 충분한 거죠? 근데 임시 방편이라 이게 또 빵꾸가 날 수 있고 또 그게 또 빠져서 이제 또 펑크가 날 수 있는 거죠. 가격대가 아무래도 다르니까 버섯 패치가 가장 좋다고 하지만 지렁이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왜냐면 보험사에서 부르면 무료잖아요. 내가 낸 보험료로 그냥 그런 서비스를 받는 거고 어차피 도로에서 펑크가 났으면 움직이지도 못할 거. 물론 갈 수는 있습니다. 대신 공기압이 다르면 아무래도 접지가 잘 안 되잖아요. 한쪽은 이렇게 쳐져 있고 이쪽은 떠져 있고. 자, 그래서 질문입니다. 갑자기요? 이 공기압이 요즘에는 막 이렇게 숫자로 막 뜨더라고요. 네네네. 왼쪽 오른쪽 앞뒤 해가지고. 그럼 이게 다 균등한 숫자여야지 밸런스가 맞는다는 뜻인데 이거 뭐 중요한 건가요? 뭐 하나만 낮으면 타면 안 되거나. 중요하죠. 이 연비랑 또 직접적인 연관도 돼 있고 안전이랑도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반치됐을 경우 접지면이 다르잖아요. 아예 반차가 좀 더 소모가 더 빨리 된다던가 그럼 연비가 더 그거를 접지를 더 하기 위해서 연비 소모가 더 심하겠죠. 그런 부분이 안 좋아요. 공기압 이제 TPMS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15년도 이후 차종에는 법적으로 다 그걸 표시할 수 있게끔 장치가 되어 있어요. 모든 차량에. 법적으로 할 정도면 되게 중요한 게 맞나 그쵸. 보네요. 안전과 직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연비 효율을 떨어뜨리는 타이어 회전 저항은 무려 90% 이상이 타이어 내부 변형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공단에서 말할 정도면 뭐 이거 중요한 게 맞았군요. 네, 중요합니다. 차에서 안 중요한 부품은 없어요. 지금 제 전기 자전거에도 이 현상이 발생을 해버렸거든요. 타이어 갈변 현상. 이 자식은 대체 왜 저까지 괴롭히는 거죠? 일단 타이어 갈변 현상은 보통 이제 타이어에 있는 산화 방지제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태양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태양의 이제 자외선으로 인한 색이 변하듯이 우리가 비교는 안 되지만 우리한테 뭐 산화 방지제 있는 건 알지만 태양을 많이 쐬면 자외선을 많이 쐬면 검해지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맞는 예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닦이나요? 저 아직 안 닦아봐요. 뭐 닦을 수는 있는데 그거를 뭐 계속 닦는 거는 좀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제 생각엔. 정말 지저분하게 티가 나지 않는 이상은 있는 그대로 쓴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갈변 제거제가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걸로 이용해서 닦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워지긴 할 건데 또 생길 거예요. 갈변은 그러면 오히려 산화 방지제 때문에 생기는 아이러니한 제 타이어도 지금 갈변이 있으니까 자동차 말고 자전거긴 한데 나중에 점검 맡길 때나 닦아달라 해야겠네요. 네, 뭐 관련 제품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희가 타이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프면 병원에 가라, 타이어도 타이어 전문점에 가라 이런 말을 저희가 계속 했는데 이 타이어를 좀 알아보다 보니까 역시나 논란들이 가장 먼저 뜨더라고요. 뭐 어디라고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겠지만 타이어 휠을 막 이렇게 하던 데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거 타이어
어딜로 어떻게 가야 되죠? 뭐 일단은 꼭 타이어 업체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가 뭔가 돈벌이 수단으로 일부러 그런 걸 약간 주작처럼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그런 걸 아신다 그러면 피하시는 게 좋고, 가장 좋은 거는 네이버 지도, 집 주변이나 뭐 회사 주변으로 평점이 좋은 데로 가는 게, 우리는 또 후기순이잖아요. 배달도 후기순.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했는지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위험이 적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물건도 그렇게 구매를 하는 거고, 후기가 없으면 뭔가 서비스가 개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비자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지도에서 인기 많은 인기 많고 후기가 많거나 아니면 대기업 같은 그런 타이어 업체들을 가는 게 좋겠죠. 조금 비싸더라도 그게 낫겠죠. 보통은 타이어나 카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정하면 웬만하면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 가듯이 똑같은 것처럼 병원에 제 정보가 있잖아요. 어떻게 치료받았고 언제 치료받았고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한 번 정하면 웬만하면은 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잘 정하셔서 처음에는 좀 비교해서 가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타이어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셨는데 마무리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중고차를 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전부 다 중요하겠지만 신경 써야 할 부품은 이제 타이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에서 관리를 받으시는 게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만 좀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업체에서 얘기하면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모르면 당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저도 이제 중고차 이런 거 보러 갔을 때 타이어 보면서 좀 꺼드럭댈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좀 유쾌한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차량에 대한 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다들 이제 환절기 조심하시고요. 뜨거운 땡볕 타지 않게 선크림 꼭 바르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매용 매용. 회파 중전화로 달려가자.